문제 6번. 사무실 내의 책상 배치의 유형 중 좌우 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일단 책상 배치 유형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양형, 그리고 동양형, 문제에 나온 좌우 대양형, 그리고 십자형, 그리고 자유형. 대양형 같은 경우에는 마주보고 배치한 형식을 대양형이라고 하고, 동양형은 우리 책상, 교실에 있는 책상 배치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배치가 된 형식을 동양형이라고 하고, 좌우 대양형은 대양형과 동양형의 어떤 혼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좌우를 나누어서 한쪽은 아랫방향, 한쪽은 윗방향을 보고 배치된 형식을 좌우 대양형이라고 합니다. 십자형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모양에서 책상을 둘러싸이게 배치한 형식이죠. 자유형 같은 경우에 특별한 정해져 있는 모양은 없지만 자유롭게 배치가 된 형식을 자유형이라고 합니다. 대양형과 동양형의 양쪽 특성을 절충한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불리하다. 네, 좌우 대양에 관한 설명으로 불리한 것. 정답 1번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불리하겠죠. 이렇게 반대 방향을 보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 형태다. 4개의 책상이 맞물려 십자를 이루도록 배치하는 형식은 십자형 되겠죠. 책상에 서로 마주보도록 하는 배치로 면적 효율은 좋으나 대면 시선에 의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기 쉽다. 대양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낮은 칸막이로 한 사람의 작업 활동을 위한 공간이 주어지는 형태로 독립성을 요하는 전문직에 적합한 배치이다. 자유형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네, 정답은 1번. 한국 전통 건축의 지붕 양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한국 전통 건축 지붕 양식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일단 맞배 지붕, 그리고 우진각 지붕, 그리고 팔짝 지붕이 있습니다. 맞배 지붕 같은 경우에는 지붕면이 2개로만 이루어져 있는 형식, 2개로만 이루어지는 형식을 우리가 맞배 지붕이라고 하고, 우진각 지붕 같은 경우에는 4개 면이 모두 지붕면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 면은 사다리꼴 모양, 또 양쪽 면은 사다리꼴, 그리고 반대 양쪽 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식을 우리가 우진각 지붕이라고 해서, 이 우진각 지붕 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건물이나 권위가 있는 그런 건물에 만들어지는 지붕 형식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이 사는 집, 초가집 같은 경우에 우진각 지붕을 적용을 합니다. 팔짝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 2가지를 더한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진각 지붕에다가 맞배를 씌운 것 같은 모양. 그래서 이 면이 한쪽은 삼각형이고 한쪽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우리가 사다리꼴 모양을 볼 수가 있는 것이 팔짝 지붕의 형식입니다. 팔짝 지붕은 원초적인 지붕 형태로 원시 움집에서부터 사용되었다. 네, 이거는 우진각 지붕에 대한 설명이고, 모임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가 있고 추녀마루는 없는 형태이다. 아니죠. 용마루와 내림마루가 없고 추녀마루만 있는 형태를 우리가 모임 지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붕을 내려다보면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 면에서 지붕이 내려가는 이런 형식을 우리가 모임 지붕이라고 합니다. 맞배 지붕은 용마루와 추녀마루만 구성된 지붕이 아니고 용마루와 내림마루가 있고, 주로 다포식 건물에 사용되었다가 아니고 주심포식 건물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진각 지붕은 4면에 모두 지붕면이 있으며 전후 지붕은 사다리꼴이고 양측 지붕은 삼각형이다.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동일한 대지 조건, 동일한 단위 주호 면적을 가진 편복도형 아파트가 홀형 아파트에 비해 유리한 점. 네, 우리 아파트의 평면 형태 나왔네요.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이고, 일단은 유형은
홀형, 계단실형이라고도 하고 홀형, 편복도형, 중복도형, 집중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홀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바로 각각의 주호로 들어가 있는 그 계단실형의 형식이고, 편복도형 같은 경우에는 복도를 따라서 주호가 배치된 형식으로 엘리베이터 내리면 각각의 주호로 복도를 따라서 들어가는 형식을 편복도형, 중복도형은 편복도가 중복으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집중형은 건물의 가운데 엘리베이터 등의 코어가 있고 이 건물의 이제 사면을 따라서 둘러싸여서 주호가 배치된 형식을 우리가 집중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홀형과 집중형까지의 어떤 그 순서를 나열을 해보면, 일단 독립성, 프라이버시에서 유리한 것은 홀형, 그리고 편복도형, 그리고 중복도형, 집중형 순이고, 대지의 이용률 면에서 유리한 것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홀형과 편복도형까지는 체감과 통풍이 양호한 편입니다. 홀형이 가장 좋고, 중복도식과 집중형 같은 경우에는 체감과 통풍이 불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계설비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편복도형이 홀형에 비해서 유리한 점을 찾는 거죠. 피난에 유리하다. 피난에 유리한 건 홀형이 더 유리하겠죠. 계단이 바로 있기 때문에 피난 상황에서는 홀형이 더 유리합니다. 공유 면적이 작다. 공유 면적은 편복도는 복도가 더 크기 때문에 편복도가 공유 면적이 더 크겠죠? 아니고, 엘리베이터 이용 효율이 높다. 엘리베이터 이용 효율은 홀형 아파트에 비해서 높겠죠? 정답 3번. 그 이유는 홀형 같은 경우에는 주호가 2개 내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층에 엘리베이터 이용 효율이 낮은 편이고, 편복도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 6개의 주호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용 효율이 높습니다. 채광 통풍을 위한 계급부가 넓은 것은 홀형이 더 좋겠죠? 네, 정답은 3번. 종합병원의 건축 형식 중 분간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분간식과 집중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간식은 2, 3개 층의 어떤 건물을 평지에 배치한 그런 형식을 분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의 건축 구성을 보면은 보통 병동부가 있을 것이고, 부속 진료부가 있을 것이고, 외래부가 있죠. 그래서 건물이 별도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식을 분간식이라고 하고, 우리 도심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학병원의 형태가 집중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 큰 높은 건물에는 병동부가 보통 위치해 있고, 1층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은 외래진료부, 그 다음에 이제 수술실과 같은 부속진료부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식, 도심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가 집중식이고, 이렇게 평지에 각각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분간식입니다. 평면 분산식이다. 네, 맞는 내용이고, 채광 및 통풍 조건이 좋다. 네, 모두 남향으로 하면은 채광 및 통풍 조건이 좋겠죠. 일반적으로 3층 이하의 저층 건물로 구성된다. 네, 맞는 내용이고, 재난 시 환자의 피난이 어려우며 공사비가 높다. 네, 이거는 집중식에 대한 내용이죠.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